새벽 3시 한정민 회장 저택의 복도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 은서가 걱정되어 몰래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지 2달째였고 이 시간이면 늘 딸의 방 앞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낮게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 재욱 씨,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서 씨,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이 한정민 회장의 조카 한재욱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 안고 있었고요. 안 돼, 은서야. 안 돼.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와 똑같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정민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모든 것은 3달 전 딸이 그 말을 꺼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3달 전 토요일 오후. 저는 부엌에서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이것저것 준비했지요. 거실에서 남편 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딸이 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서 얼굴이라도 제대로 봐야 할 텐데. 요즘 딸은 바쁘다며 통화도 짧게 끊곤 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물어보면 괜찮아요라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은서는 까만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은서야, 어서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다가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서는 살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아빠.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딸은 우리 맞은편에 섰습니다. 마치 선고를 하러 온 사람처럼요. 저 결혼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결혼? 은서야, 무슨 소리야? 만나는 사람 있다는 얘기도 안 했잖니? 남편이 황급히 물었고 저도 덩달아 일어섰습니다. 결혼 상대가 누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정민 회장님이요. 다음 달에 결혼식 올려요. 한정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정민이라니. 그 사람 나이가 60이 넘었잖아. 은서야, 너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내 아빠뻘이야.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서, 장난하는 거지? 농담이라고 해. 제발. 하지만 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이에요.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 웨딩홀 예약했고요. 부모님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은서야. 저는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응? 돈 문제야? 무슨 빚이라도 진 거야? 은서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게 나아요. 어차피 반대하실 거 알아요. 근데 저 할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은서야, 너 지금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야. 32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왜?
남편이 소리쳤지만 은서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예요. 초대장은 나중에 보낼게요. 쾅. 현관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은서에게 전화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웨딩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옆에 선 한정민 회장은 품위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딸 옆에 선이 영락없이 아버지와 딸 같았지요. 저는 식장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소희. 15년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 은서의 생모.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10년 전 이소희와 재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서는 복수를 하려고 이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생모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안 돼. 은서야, 안 돼. 식이 끝나고 딸은 제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할게요. 하지만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고 싶었지만 은서는 돌아서서 한정민 회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내 딸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여보세요, 은서야. 엄마야. 밥은 먹고 다니니? 전화 좀 받아라.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은서야, 엄마야.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김치 담갔는데 갖다 줄까? 엄마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고요. 밤이면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지만 딸의 빈자리만 크게 느껴졌습니다. 명희야, 내일 한번 찾아가 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가 싫어할 거예요. 우리 오는 거. 그래도 딸이 걱정되는데.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밤은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곤 했지요. 내 딸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결혼 후 5째 주 토요일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은서가 사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한정민 회장의 저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오후 3시쯤 저는 그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으련만.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저택 정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딸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젊은 남자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키가 크고 편안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은 남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 이후 처음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남자가 무언가 말하자 은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은 카페를 지나 공원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남자가 은서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고 딸은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은서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건 저 남자와 함께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인 한정민 회장과 함께 있을 때는 인형처럼 굳어 있었는데 말이지요.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한정민 회장의 조카라던 그 사람일까? 결혼식 날 신랑 측 가족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친아들처럼 키웠다던 조카. 만약 은서가 저 남자와 가까워진다면, 복수를 위해 시작한 결혼이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진다면, 안 돼. 내 딸을 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서 곁에 있어야겠다고. 딸을 지켜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몰래 가정부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한남동 쪽에 일자리 있나요? 재벌집이나 큰 저택 쪽으로요. 소개소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한 곳 있네요. 한정민 회장 댁에서 임시 가정부를 구한대요. 2달 계약이고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꼭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정민 회장 저택의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딸 은서는 제가 그 집에 들어온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으며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요. 새로 오신 박 아주머니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집사가 저를 안내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사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내 딸을 구하기 위해. 한정민 회장 저택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거대한 주방은 호텔 주방처럼 넓고 깨끗했지요. 아침 식사 준비는 6시 30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어젯밤 집사가 알려준 대로 저는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아침에 뭘 먹을까? 잘 먹고 있을까?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북어국을 끓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다간 제 정체가 들통날 테니까요. 6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 공원에서 은서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마스크를 다시 한번 올려 썼습니다. 새로 오신 박 아주머니시죠? 저는 한재욱입니다. 편하게 재욱이라고 부르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아,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저도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재욱은 능숙하게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더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서와 가까워지고 있는 건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며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서는 아침마다 식탁에 나왔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정민 회장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면 인형처럼 움직였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은서,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 한정민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은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욱이 나타나면 은서의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은서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네, 좋아요. 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고 돌아올 때면 은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이래선. 어느 날 밤 11시쯤. 저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은서는 방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지요. 그때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 씨, 아직 안 주무세요? 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책 좀 읽고 있었어요. 은서 씨는요? 잠이 안 와서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은서와 재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느껴졌지요. 요즘 힘드시죠?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욱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은서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재욱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어 재욱을 바라봤고 재욱도 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재욱이 손을 뻗어 은서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은서가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은서 씨. 재욱 씨도 일찍 주무세요. 은서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고 저는 황급히 청소도구를 들고 반대편 복도로 숨었습니다. 딸이 제 옆을 지나갈 때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은서야.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욱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지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금지된 감정에 빠지고 있었고 그 감정은 더 큰 불행을 부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막아야 해. 내가.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골프 약속이 있어 외출했고 재욱은 대학 동창 모임에 갔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두통이 있다며 방에서 쉬고 있었고요. 저는 2층 복도 청소를 하다가 은서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 좀 닫아줘야겠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은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꼭 껴안고 흐느끼고 있었지요. 은서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네, 괜찮아요. 약 먹고 좀 쉬니까 나아졌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방금까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요. 네, 저녁 때 뵐게요. 네. 전화를 끄는 은서는 다시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은서가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물소리가 들렸고요. 지금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침대 옆 협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공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은서의 일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중학교 2학년. 15년 전 은서가 14살 때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빠와 엄마가 또 싸웠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대. 그 여자 이름은 이소혜. 엄마는 울면서 아빠한테 빌었다. 나 때문에 참아달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참았구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8년 5월 2일. 오늘 이소희를 봤다. 학교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쁜 여자였다. 나는 숨어서 지켜봤다. 아빠가 그 여자를 안았다. 나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손이 떨려 일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2010년 1월 10일. 고등학교 1학년. 이소희가 우리 아빠를 떠났대. 더 부자인 남자를 만났다고. 한정민이라는 재벌이래.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신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왜 용서해? 2012년 3월 5일. 나는 결심했다. 이소희에게 복수할 거다. 언젠가 반드시. 그 여자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거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은서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쓴 일기였습니다. 2023년 8월 1일. 결혼한 지 한 달. 계획대로 됐다. 이소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걸 봤다. 성공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 매일 밤 울게 될까? 2023년 9월 5일. 재욱 씨가 자꾸 신경 쓰인다. 그 사람은 다르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날 사람처럼 대해준다. 회장님은 날 인형처럼 대하는데. 2023년 9월 20일. 재욱 씨와 산책을 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2023년 10월 1일. 이 감정이 뭘까? 재욱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나는 복수를 위해 온 거잖아.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 생각만 날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나는 끝이 보인다. 재욱 씨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미 늦었다. 회장님한테 미안하다. 재욱 씨한테도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들을 걸.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15년 전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았던 그 선택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내와 용서를. 가족을 지키는 것을. 하지만 딸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딸은 복수를 배웠고 상처를 배웠고 이제 금지된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기장을 집어들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딸을 구해야 한다고. 어떻게든. 일기장을 발견한 다음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박 아주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아가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갈려 있었지요. 은서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서가 물을 마시려는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순간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은서는 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청소할 때도 문 닫혀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딸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밤 10시. 저는 은서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저. 박 아주머니예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서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 아가씨 이 집을 떠나세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머니는 제 뭐예요? 제 삶에 대해 왜 참견하는 거예요? 아가씨, 저는 그냥 아가씨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아주머니는 여기 청소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씨, 나가주세요. 당장. 은서야. 순간 제 입에서 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은서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실수했어요. 지금 저를 뭐라고 불렀어요? 은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가씨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은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 씨, 괜찮으세요? 소리가 들려서요. 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서가 황급히 대답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욱과 마주쳤습니다. 박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모두 잠든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직 안 잔 걸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서재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 씨,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서 씨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재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서가 재욱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등을 감싸 안고 있었고요. 안 돼. 안 돼. 저는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와 똑같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정민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재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회장은 제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재의 안 두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고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도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정부 방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조카가 금지된 감정에 빠졌다는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박 아주머니,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를요? 네. 지금 당장 오시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놓고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한정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앉으세요. 예. 저는 의자에 앉았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명희 씨. 제 본명을 불렀습니다. 아시는군요. 어젯밤 당신이 은서 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지요. 당신은 강은서의 친모. 박명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까? 딸을 제게 보내고 당신은 가정부로 들어와서 뭘 노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딸이 걱정돼서, 딸을 지키고 싶어서. 지킨다. 뭘 지킨다는 겁니까?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요. 한정민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잘못된 길? 절 만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재욱과 가까워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저도 봤습니다. 서재에서 그 두 사람을. 회장님, 당신 딸은 절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수였지요. 이소희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다 제 잘못입니다. 은서가
은서가 어릴 때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참고 견뎠던 게 딸한테 잘못된 걸 보여준 겁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서는 복수를 배웠습니다. 참는 것보다 되갚는 걸 배웠어요. 그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발 은서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은서였습니다. 딸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은서야. 저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아니, 엄마가 왜 이 집에? 은서야, 미안해. 엄마가 너 걱정돼서 여기 들어왔어.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 재욱은 무릎 꿇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욱, 은서. 둘 다 여기 앉아라.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고요. 이분은 박명희 씨. 강은서의 친모다. 뭐라고요? 재욱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 이제 모든 걸 말하세요. 당신 딸 앞에서. 한정민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어. 15년 전 내 아빠가 외도했을 때 엄마가 잘못 대처했어. 엄마는 그냥 참기만 했지. 너한테 보여줬어. 여자는 참고 견디는 거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복수를 배웠고 이소희한테 되갚으려고 이 결혼을 했잖니. 엄마가 어떻게? 내 일기장을 봤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는 몰랐어. 아빠와 엄마가 싸울 때 넌 방에 숨어서 울고 있었잖니. 엄마는 그걸 몰랐어. 엄마는 너를 위해 참는다고 생각했어.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너한테 상처를 준 거였어. 은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말해봐, 은서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엄마가 다 들을게. 은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응, 엄마 알아. 14살 때부터. 전 엄마가 왜 그렇게 참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빠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왜 그냥 울기만 했는지.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엄마가 약해 보였어요.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전 강한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 알아, 은서야. 근데 복수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은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소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하면서. 은서야. 그리고 재욱 씨를 만났어요. 재욱 씨와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금지된 거였어요. 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은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강한 여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엄마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참는 거밖에 몰랐지.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줬어야 했어. 진짜 강한 여자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거라고. 사랑할 줄 아는 거라고. 은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몰랐어요. 응,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서야,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줄게.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진짜 행복해지는 법을. 엄마. 엄마. 은서가 제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은서야.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절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해야겠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은서 씨, 저도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젊은 아내가 있으면 제가 덜 외로울 줄 알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그냥 누군가를 옆에 두는 것으로 채울 수 없더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재욱이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삼촌을 배신할 생각이. 일어나라, 재욱. 삼촌. 너도 외로웠구나. 삼촌이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한정민 회장이 재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삼촌은 내가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며 살길 바라지 않았어. 그냥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삼촌이 너를 가둬버렸구나. 삼촌. 재욱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외로움과 상처를 고백하고 서로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한참 후 한정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 씨, 이혼합시다. 회장님. 당신도 원하던 거 아닙니까? 이 결혼을 끝내는 것.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재욱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욱, 내가 진짜 은서를 사랑한다면 책임져라. 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사랑이 뭔지 알아. 그러니 내가 진심이라면 은서를 데려가. 하지만 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뭐? 저는 은서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서가 재욱을 쳐다봤습니다. 재욱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은서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재욱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도 은서 씨도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재욱 씨. 은서 씨는 복수와 의무감 사이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고 저는 삼촌께 보답해야 한다는 짐에 눌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줬을 뿐이에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재욱 씨와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었지만 그게 사랑인지 의지인지 모르겠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재욱 씨. 저도 미안합니다, 은서 씨. 한정민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됐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랑 집에 가자. 엄마. 응, 우리 집으로.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은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서의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철수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아빠. 남편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은서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세 식구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응? 엄마가 참았던 걸. 이제 이해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은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3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저는 딸의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결혼이었습니다. 은서는 회사에서 만난 평범한 회사원과 사랑에 빠졌고 1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지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행복해요. 드레스를 입은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은서야. 엄마도 보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떠난 후 저는 빈 식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여사님. 돌아보니 한정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은서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재욱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약혼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한다는 걸요. 좋은 말씀이세요. 회장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회장님도요. 2년 후. 2028년 가을. 저는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2살 된 손녀가 제잘거렸습니다. 은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서 아이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너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두고 간 낡은 일기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0월 15일. 나는 끝이 보인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용서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엄마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